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김찬용입니다. 군포시 도서관 노후준비 특별 강연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전시해설가로 살아보기란 주제로 우리가 미술이 삶에 또 어떻게 흡수될 수 있고 그게 어떤 영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많이 낯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도슨트라는 일을 직업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도슨트라는 일이 참 특이한 건 전시를 기획하는 큐레이터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에듀케이터 이런 미술계의 전문직들하고는 또 다르게 미술 현장에서 구경 오시고 미술을 좋아하고 싶어하는 여러분을 직접 만나고 함께 작품을 감상하고 또 작품을 안내해 드리는 게 저의 일이고요. 국내에서는 도슨트가 직업화된 지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도슨트는 은퇴하신 이후에 취미처럼 미술관에서 일하시는 자원봉사 제도로 오랫동안 체계가 잡혀 있었는데요. 저는 16년 전부터 작품을 함께 공감하고 전달한다는 건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할까? 라는 생각에서 미술관에서 난 이게 직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살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전시해설가라는 직업명이 제가 직접 만든 용어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약간 일반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꼭 미술관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불러주시면 이런 방송이나 미디어 컨텐츠 혹은 라디오나 혹은 강연 그리고 여러분을 뵐 수 있는 기회인 현장에서 직접 뵈면서 이렇게 작품을 안내하고 있는 게 저의 삶입니다. 근데 이 미술과 함께하는 삶이 저에게도 영향이 컸지만 여러분께도 분명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간단히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10년 전에 자원봉사 제도를 깨기 위해서 제가 한 5년 정도 일을 한 이후에도 다들 이 일에 대해서 직업 존중을 안 해줄 때 처음 인터뷰 기회가 한번 생겼었는데요. 그 인터뷰할 때 인터뷰 헤드 타이틀이 도슨트는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란 타이틀로 이것도 직업이 되어야 된다 란 의미로 인터뷰해 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올해 초에 기사의 헤드 타이틀은 미술관들 모셔야 산다. 일당 50만 원이 되어버린 귀한 직업 이란 이름으로 저의 직업이 소개되고 있는 10년 사이에 꽤나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됐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저는 미술을 사랑하고 미술을 통해 삶을 바꾸고자 하는 그 가치관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의 작품을 한 점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란 예술가의 무제 완벽한 연인이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그냥 시계 2개 딸랑 걸려있는 작품이라서 그냥 봤을 땐 뭐야 이것도 작품이야? 이런 생각이 막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작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 시작하면 쿠바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서 이민자로 살아 있었던 사회 소수자였던 이 예술가는 사회적인 차별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예술가로서 활동을 해 나갔고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는데 이 연인이 유일하게 본인이 힘든 이방인 생활을 견뎌내는 하나의 정신적 축이었음에도 연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본인도 5년 후에 세상을 떠나야 했었던 예술가입니다. 이 두 개의 시계는 완벽하게 같은 시간을 처음엔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꿈꾸는 완벽한 부부, 완벽한 연인, 사랑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엔 기계도 오차가 있기 때문에 몇 달 지나고 전시장에 가보면 초와 분이 어긋난 게 눈에 확인이 되고 시간도 어긋나기 시작하고 결국엔 누군가 먼저 멈추고 다른 하나가 따라 멈추는 상황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목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시계 속의 모습을 통해서 평생 함께하고 싶어도 부모 자식 간이든 부부 간이든 연인 간이든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남은 이가 남아있는 나의 시간을 살아가야만 하는 인간의 삶을 구현한 작품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이라는 게 예전에는 물감을 칠하거나 돌을 깎거나 이런 게 예술로 평가받았었다면 우리 시대에는 개념 미술이라고 해서 우리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술이 될 수 있다 라는 개념에서 일상을 좀 예술적으로 보는 시선이 현대미술에선 굉장히 다채롭게 적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작품을 보실 때 우리에게 영감이 되는 게 꼭 위대한 반 고흐의 작품, 피카소의 작품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얼마든지 매력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미술을 통해서 현재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 상황까지 올 수 있었던 이 용기를 얻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조금 소개해 드리자면 저에게 있어서 2013년 여름은 굉장히 뜨거운 시즌이었습니다. 3개의 전시에서 동시에 일했기 때문인데요. 서울시립미술관의 폴 고갱전, 길 건너편 삼성 플라토 미술관의 무라카미 다카시전, 그리고 소마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힘 아름다움에 대하여 라는 전시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3개의 전시에서 일하다 보니까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고
벌어들인 월 수익은 한 달에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미술을 사랑하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이 일을 열심히 책임감 있게 임하면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여기서 에피소드가 발생합니다. 한 기업인 분께서 우연히 고갱의 작품을 보기 위해 서울시립미술관에 방문하셨는데 그 수백 명이 있는 그 도슨트 상황에 껴가지고 작품 안내를 잠깐 받으셨던 거죠. 근데 미술을 워낙 좋아하는 기업인이어서 시청 쪽 나온 김에 길 건너편 미술관에 갔는데 또 제가 서서 안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신기하셨는지 자넨 뭐 하는 사람인가? 라고 물어봐서 저는 미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직업으로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재밌는 친구구만, 또 볼 일이 있겠네 하고 가셨던 거죠. 근데 참 특이한 건 주말에 소마미술관에 들어갔는데 또 제가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자넨 안 되겠다, 밥이라도 한번 먹자 해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그분을 통해 좋은 자극도 많이 받고 그와 더불어서 정신적인 하나의 축이 되는 나름의 명언을 얻었는데요. 돈을 쫓는 사람들은 생각한 돈까지밖에 못 가지만 가치를 쫓는 사람은 돈이 끌려오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전 이 이야기를 정신적 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딱 한 작품만 더 추천을 드리자면 스웨덴 출신의 사진작가 에릭 요한슨의 별을 찾다라는 작품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진작가는 원래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이 사진이란 영역으로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합성, 포토샵을 이용한 사진을 만들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작품도 하늘에 있는 별은 컴퓨터로 다 지워버리고 현장에서 조명을 설치해서 주변에 가상의 땅의 별을 만들어내고 저 멀리 있는 별은 포토샵으로 직접 점을 찍어가지고 만들어낸 가상의 풍경인데요. 별이 땅으로 다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막상 사진 속 주인공은 망원경으로 눈앞에 있는 별은 보지도 못하고 저 멀리 하늘에서만 별을 찾으려는 그런 이미지의 사진입니다. 에릭 요한슨을 직접 만날 기회가 있어서 잠깐 대화를 해봤더니 에릭이 남긴 말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싶은 일로 성공했다 보니 너 운 좋다,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운이라는 건 주변에 항상 떠다니고 있고 내가 그걸 캐치하기 위해서 늘 시선을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면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운이라는 그 재미있는 반짝이는 기회들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도 있다 하면서 이 작품을 선보였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미술이라는 게 참 낯서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부담을 버리고 편하게 접근하려고 하신다면 미술을 통해서 하나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일단 미술과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다는 느낌으로 미술이 나에게는 어떤 변화, 어떤 자극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억해보는 시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